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암호화폐 세계를 뒤흔들었던 한 숫자에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 숫자 1,800억 원. 잠시만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2025년 11월 3일 정말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돈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아주 유명한 디파이 플랫폼이죠. 밸런서에서 해킹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간 1억 2,800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아니 근데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일어난 해킹이 왜 우리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중요한 경고등이 되는 걸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밸런서 해킹 사건의 전말과 그 원인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이게 우리 파이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혀 다른 보안 방식으로 접근하는 인터링크라는 사례를 통해서 두 가지 생존 전략을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거대한 디파이 생태계에 정말 치명적인 불이 나버린 사건, 바로 밸런서 해킹입니다.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11월 3일 오전 7시 48분, 시스템에서 뭔가 이상한 평소와는 다른 자금 이동을 포착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여러 종류의 핵심 이더리움 자산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하나의 지갑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채 1시간도 안 돼서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은 여러 체인에서 동시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이 파급 효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해킹 소식이 퍼지자마자 밸런서에 묶여있던 총 예치 자산, 우리가 TVL이라고 부르는 게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체 토큰인 BAL 가격은 12% 넘게 폭락했고요. 심지어 이더리움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7%나 하락할 정도였죠. 시장의 신뢰라는 게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밸런서는요, 무려 11번이나 되는 보안 감사를 통과했던 나름대로는 정말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막지 못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감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게 그냥 증명돼버린 거예요. 디파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코드가 곧 법이다 라는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코드는 어떻게 뚫린 걸까요? 이제 해킹의 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해커가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에서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부분에 작은 허점을 발견했어요. 둘째,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원래는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권한을 얻어냈죠. 셋째, 아주 작은 소수점 단위의 반올림 오차를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마치 티끌 모아 태산 만들듯이 쌓아 올렸습니다. 넷째, 이렇게 쌓인 오차 때문에 풀 안에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완전히 왜곡돼 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작된 가격을 이용해서 진짜 가치 있는 자산들만 쏙 빼내서 유유시 사라진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남의 집 불구경 같은 이야기가 왜 우리, 바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고등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유동성 전염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프로젝트의 코드에 구멍이 나면 그 코드를 복사해서 쓴 다른 모든 프로젝트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뭐랄까, 코드판 전염병 같은 겁니다. 실제로 밸런서의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27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 하나의 해킹이 수십 개의 다른 플랫폼들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려버린 거죠. 바로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자체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디파이 인프라를 한창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건 더 이상 남의 집불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는 건물, 바로 옆집에서 난 불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구경할 일이 아닌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긴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푸는 곳은 없을까요? 여기서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다른 보안 철학을 가진 사례로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가치는 정말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AI가 만든 가짜 계정, 봇, 해커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애초에 시스템의 문을 진짜 사람에게만 열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얼굴을 스캔하고요. 그 다음 이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AI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영지식 증명, JKP라는 기술로 암호화해서요.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용자는 진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주는 거죠.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가 이 험난한 웹3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각 어떤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파이는 뭐랄까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4,7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프로토콜 자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거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밖에서부터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규제나 기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외부 세계와 연결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파이의 강점이 그 거대한 규모에 있다면 인터링크의 강점은 실제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속도와 신뢰도에 있는 거죠. 특히 인터링크는요. A16세트 같은 초거물급 벤처 캐피털한테 투자를 받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처음부터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완벽하게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거고 이라면 나중에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같은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둘 중에 누가 이기나, 어느 쪽이 더 낫나 하는 경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파이는 그 거대한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한 내부 경제를 만드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요. 인터링크는 웹3 기술을 현실 세계의 결제 시스템과 빠르게 연결하는 데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둘 다 웹3가 가진 핵심적인 문제를 각자 다른 그리고 아주 귀중한 방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밸런서 해킹이 준 가장 큰 교훈이죠.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다각화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 보안의 핵심은 결국 봇을 막는 인간 인증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계속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공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텐데요. 파이 생태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동시에 인터링크 같은 새로운 기술도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파이가 구축할 거대한 내부 경제의 미래인가요? 아니면 인터링크가 열어갈 현실 세계와의 빠른 연결의 미래인가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을 한 곳에만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